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서정덕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더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한 절세 매물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에선 보유세를 아끼기 위한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 호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급 전문가 4인방을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필명 빠숑, 그리고 놀부로 유튜브에서 맹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신다고 합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부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TV, 아프리카TV로도 지금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즉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 잠시 안내해드립니다. 1부,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1부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 김학렬 소장과 또 놀라운 부동산 정형근 대표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2부에서는 돈 버는 재테크 전략 및 수익형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MJ1 박민수 대표와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의 강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자 바로 옆에 벌써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약 16만 명,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만 8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입지 분석 전문가고요. 부동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필명 빠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의 김학렬 소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간간히 소장님 채널을 잘 보고 있는데 최근에 소장님 근황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얘기 먼저 살짝 해볼까요? 예,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리서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하는 일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건설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시장 분석 조사를 하고 있고 시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파트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또 SNS 활동을 통해서 많은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런 또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요. 양쪽 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과연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데,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지금 분양해도 되는지, 분양가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반면,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되는지, 지금 너무 올라갔는데 이게 좀 고점은 아닌지,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좀 저점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업 자체가 수요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입장 양쪽을 다 듣고 계시다 보니까 하반기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렬 소장의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제가 25분 동안 드릴 말씀은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반기 시장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거시 경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이 지금 단절이 돼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이제 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복잡계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원인들이 저렇게 점으로 도택한 것처럼 수백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저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하나의 정답, 논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결국은 하나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결과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론은 우리가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은 결국 그 아파트, 그 입지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층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수요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수,
수요수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수요에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끊임없이 아파트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 감소하는 지역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변화를 좀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국 전체 인구를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었었는데 2019년도는 5,180만 명. 결국은 18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있고 감소하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구가 증가하는 곳, 그러니까 빨간색이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고요. 초록색이 인구가 감소하는 곳일 텐데 일단 전국 평균으로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이 증가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증가하고 있고 충남, 충북이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와 제주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감소입니다. 그렇죠? 서울도 감소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처, 안전한 내 집 마련 장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서울은 어떻게 봐야 되냐? 서울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서울의 수요는 서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합한 숫자, 결국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경기도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천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도권 서울에서 감소하는 것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인구가 왜 증가하느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텐데 결정적으로 지방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수도권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서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서울은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뭐 가격적인 문제 아니면 공급의 부족 문제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에서 나눠 살게 됩니다. 결국은 서울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양만큼 서울의 수요는 증가할 텐데 그 서울의 일자리를 출퇴근하기 위한 분들이 경기도나 인천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일단 큰 판에서의 전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제조업 위주의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도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충청도랑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감소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청남도랑 충청북도도요. 이 자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라기보다는 서울 수도권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 수요층들이 넘어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인천, 충남, 충북까지는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더라. 결국은 수도권과 수도권 영향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비영향 지역과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들까지만 보시면 좋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투자처를 찾는지를 보실 때는 일단 거시적인 방법이 있고 미시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거시적 방법으로 보는 것들을 보통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미시적 방법으로 보는 것을 바텀업 방법이라고 하는데 거시적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인구가 증가하는 구조들,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좁혀나가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발라내는 그런 전략들이 아마 탑다운 방송에서는 유효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아파트를 찾을 때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바텀업 방법으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간편하게 말씀드리면은 해당 입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랑 비례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아파트들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입주하고 싶어하고 보유하고 싶어하는 아파트일 텐데 그러한 수요의
가치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쌉니다. 비싸고 가격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고 투자하는 것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데 굉장히 유효할 텐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대기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미 많이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서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돈이 좀 부족한 층들이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으로서 랜드마크 주변에 있는 B급 단지 혹은 랜드마크, 준 랜드마크 아파트들을 추천하는 편이죠. 입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가 비싸게 되면 일단 경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경기도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경기도에 붙어 있는 뭐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일단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의 핵심 입지, 인근 입지 이런 식으로 좀 넓혀간다고 하면은 이런 바텀업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아파트들을 찾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들은 크게 4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치 투자 방법인데요. 가치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가치보다 시세가 낮을 때 사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은 IMF나 금융위기처럼 폭락을 했을 시기에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금매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금매들도 조정된 가격, 결국 가치보다 낮은,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낮은 상태의 저평가된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 사는 방법들을 가치 투자라고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발전 가능성 투자 방법일 텐데 발전 가능성 투자 방법은 지금 가치는 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배당 투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월세를 받는 것들이고 이건 좀 논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투자 방법인데요. 이거는 단기 갭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세 상승기 시장 초반에 매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단기 트레이딩도 아니고 단기 투자,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도 아니고요. 가치 투자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고요. 랜드마크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랜드마크 아파트와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사는 방법들을 추천드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시 랜드마크 아파트랑 랜드마크가 아닌 아파트 가격이 붙었을 때는 매도합니다. 결국은 매수 타이밍은 랜드마크 아파트보다 많이 가격이 벌어졌을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것이고요. 붙었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치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발전 가능성 투자인데요. 지금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들을 선점하는 방법들이죠. 이것도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난 20년 동안 17개 광역 지자체에 대한 아파트 평당 가격을 좀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서울이 2000년도에 600만 원, 전라남도가 제일 저렴한 지역인데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 때는 딱 3배 차이가 났었는데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2,700만 원, 전라남도는 500만 원입니다. 결국은 5배 차이가 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을 다시 한번 트래킹을 해보게 되면은 향후 10년 후인 2030년도가 되면은 아마도 서울과 전라남도의 격차는 10배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돈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전라남도보다는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확률적인 측면이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들이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려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게 바로 결국은 성장할 것들이 확정이 돼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트레이딩 투자 방법인데요. 트레이딩 투자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입지의 질이나 상품의 질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사서 올라갔을 때 파는 방법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투자나 발전 가능성 투자보다는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간 투자의 선수가 아니고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투자의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권장해줄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좀 하는 것들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지난 2019년도 1월 달부터 2020년 4월 달까지의 아파트 평균 상승률을 좀 정리하는 건데요. 빨간 측면들이 오른 지역들이고요. 이 노란이나 파란, 초록색 측면들은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요. 결국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다 다른 스펙트럼을 보이면서 다른 상승 하락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아파트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현 시점에서 빨간색, 결국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저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을 볼 때 중요할 점은 뭐냐면요. 저것들이 실수요 때문에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투자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실수요가 될 텐데 실수요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샀다가 빠지는 수요들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은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보통 수요가 많고 위기가 오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인데요. 서울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시기에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019년도 초반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조정이 됐었는데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가격이 또 오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2019년도에 내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서울시장도 조정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것들이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정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결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좀 조정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 노란색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 상구나 서초구나 용산구처럼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조정이 되는 이런 시기들도 하나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이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들이 섞여 있을 텐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조금 밀려나신 분들이 선택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서울은 대부분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좀 양질의 입지에 투자 못하셨던 단기 투자 수요층들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몰려서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는 투자 수요층들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지역들은 규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 수요로만 접근하는 지역들은 조심하실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인천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원체 인천 같은 경우는 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의 규제 지역을 피해 갔던 층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입지고요. 또 가장 좋아하는 입지 중에 하나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의 현재 투자 수요층들이 수도권에 제일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 수요층들도요. 아마 7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게 되면은 인천도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천도 지금 투자 수요층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다. 예, 일단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요 시장 현황들은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현황들을 바탕으로 하반기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시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 세금 규제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 정책들은 굉장히 강화될 텐데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억 이상 시장들은 많이 주춤한 상태고요. 오히려 15억 이하에서 대출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반기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요. 15억 이상 시장과 15억 이하 시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오른 15억 이하 시장보다는 15억 이상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세금 규제 때문에 지금 중산층들이 옮겨 타기 수요들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주택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위축이 돼 있냐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사면 안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것들은 대출 규제, 세금 규제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테니까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중에서 양질의 입지나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 층들은 이번 기회에 옮기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15억 이상 시장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축된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15억 이하 주택에서 15억 이상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급매물이 나올 때 혹은 하반기 때 아직까지 경직이 풀리지 않았을 때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하반기 때
이주하는 전략 혹은 매수하는 전략들도 유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특히 보유세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투자하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 집 마련을 했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15억 이상 입지를 하더라도 이사를 가시는 그런 좀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주택자 분들도요, 결국은 앞으로는 세금과 무관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세금을 좀 많이 낸다 하더라도,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낼 수 있는 입지로 투자하시는 것들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공급 문제일 텐데요.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입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더 공급을 많이 하려는 그런 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초에 그 서울 수도권,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30만 홀대인데요. 그것들도 결국은 서울에 몰린 수요들을 분산시키려는 정책이었었고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5월 6일 대책. 결국 그것들은 서울에 7만 원을 공급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몰린 수요들을 풀어주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부에서도 공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대량 공급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입지가 있고 영향을 받을 텐데 긍정적으로 받는 입지가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받는 입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궁극적으로 핵심 입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도시 30만 원을 하고 서울에 7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강남처럼 수요가 몰린 지역들, 뭐 서초구나 용산구처럼 수요가 몰린 지역들의 수요들을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입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이 많이 될 때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30만 원 때문에 경기도에 공급되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권에 있는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기타 위상 도시의 구축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관객들이 계시면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릴 텐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공급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쭉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이 방송은 카카오 TV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셔요. 지금 화상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좀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서울 살고 있는 30살 자영업자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30살의 자영업자 이상훈 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영업자시면 요즘에 진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찾아주셨어요, 저희를. 빠시옹 김학렬 소장께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혹시 김학렬 소장을 알고 계시나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그럼 잠깐 인사를 한 말씀씩 주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팬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선하시고 복이 많게 생기셨네요. 원래 또 그런 느낌이 또 많이 올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이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상훈님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소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이런 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 보다가 전화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혹시 향후 가치를 따져볼 때 고려해야 할 공식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향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좀 볼만한 공식이나 뭐 여러 가지 볼만한 것들, 관전 포인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강의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칙은 없고 공식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그 입지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수요가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을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 거래가 위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급하게 파셔야 될 분들만 팔다 보니까 시세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 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들보다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지를 좋아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 때 이사 철에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실수요가 많은 곳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는요.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군 수요를 보셔야 될 텐데 학군 수요가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전세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전세 가격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보통 조정이 되는데 조정이 안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어김없습니다. 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사를 못했잖아요. 예. 하반기 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지금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세 가격이 오르는 입지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기존 주택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지 신규 분양은 엄청 잘 되거든요. 신규 분양이 잘 되는 입지들 보시면 좋겠는데 경쟁률이 좀 높은 신규 입지 단지들 있잖아요. 예. 그런 입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공식이 없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조금 정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절대적인 공식은 아닐 수 그렇죠. 있고 이런 수치를 보면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게 수요, 특히나 네. 전세 가격이 강력하게 버텨주는 곳 그리고 신규 분양이 잘 되는 입지를 좀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뭐 신규 주셨어요. 분양은 다 잘 되기 때문에 예. 경쟁률이 한 세 자릿수 정도 나오는 세 자릿수 정도, 100대 1 이상 나오는 네네.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모님 좀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소장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소장님께 더 궁금증이나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따로 궁금한 점은 없는데 예.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상 연결한 게 너무 신기해서 앞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언택트 포럼이라고 하는 부분도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저도 진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자주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또 온라인 포럼의 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네네. 이런 방송인데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할 수 얘기를 있으니까 하고, 예. 괜히 제 형제 같고 동생 같고 더 친근해진 것 같아요. 예, 두 좋습니다. 분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야속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상훈님 의견대로 센TV에서 이런 기회를 저희가 자주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님 오늘 참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화상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눠봤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들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댓글 바로 확인을 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카카오TV를 통해서 댓글이 와 있는데요. 김서부님, 강블리님, 지원0955번님, 초복덕방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씩 잠시 읽어보면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를까요? 전 개인적으로 딱 맨 위에 질문이어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요즘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데 안정되긴 힘들까요? 집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리고 진정되고 나면 집값이 다시 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고 랜드마크보다는 B급 단지 주목 뭐 어디가 해당될까요? 다들 소중한 질문들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소장님께서 좀 한 분만 채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제 가운데 등을 제 가운데 계신 분. 예. 지원0955번님. 네, 예. 랜드마크보다는 B급 단지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아까 바텀업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일단 가장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부동산 17개 광역 지자 중에서 서울이 제일 가치가 높죠. 그래서 서울을 하면 좋겠는데 서울에서도 제일 시세가 높은 곳이 강남구일 강남구죠. 텐데 예. 문제는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국민의 99%는 거기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이 아닌 인근 입지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리는 것들이고요. 그 인근 입지가 안 되면 또 인근 입지 이렇게 해서 좀 지역을 넓혀가는 넓혀가시면 좋겠다는 거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서울이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저는 서울은 비싸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입지에 경기도권, 인천권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새 아파트면 도 좋고요. 교통이 강남권에 연결돼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강남권까지 갈 수 있는 양질의 그런 택지개발 지구에서 전철망으로 연결된 입지들을 보시게 되면요. 예. 굉장히 생각보다는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을 것 같다. 예,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예, 네. 조금씩 눈높이를 넓혀가면서 신축 정도 그리고 교통 정도 특히 지하철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4시 19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소장님 보내드릴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게 첫 경험이라서 예. 되게 설레고 재밌으시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예. 의외로.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아까 화상으로 하게 되니까 대면한 느낌도 들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이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생기면 좋겠네요. 예, 네. 저희도 좋은 기회 만들어서 자주자주 저희가 모시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강연자 김학렬 소장과 함께했고요. 이제 두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1년여 만에 1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저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필명 놀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부동산 정형근 대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4년, 3년쯤 전에 그렇죠. 그냥 방송을 오가면서 예, 자주 뵀었는데 뵀었죠.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유튜브 구독자가 16만 명이면 엄청난데요? 네, 일단은 제가 정부 정책들을 조금 최대한 빠르게 예.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생긴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겠죠. 아니죠. 예, 좋은 정보가 많이 네. 있었고요.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강연을 좀 들려주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강연으로 우리 빠숑님께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이 마찬가지로 약간 생각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간략하게 제 사견 드리고 플러스해서 이 하반기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포지션에 관련된 얘기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놀라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놀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TV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2020년 하반기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궁금하실 거고 저 또한 어떻게 될지 전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2020년 하반기에 어떻게 부동산이 움직일지 전망하기 앞서서 그 전망의 토대가 되는 이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인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만 한다면 올 하반기 전략 아주 잘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4가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급과 수요죠. 당연히 어떤 재화든 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많던 수요가 많던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도 결론적으로는 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보시게 되면 하반기 부동산 튼튼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공급과 수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공급량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신규 입주량만 가지고 공급이 많다 적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게 되면 이 신규 입주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주량이 많아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죠.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 오면서 이 입주량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입주량 적정 수요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4만 호 정도가 입주량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역대급 물량인 2018년, 19년을 지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량을 볼 때는 신규 입주량만 보실 게 아니라 기존에 거래할 수 있는 주택 총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2017년 8.1 대책 이후로 시장은 양도세 중과라는 제도를 맞이하면서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소폭 조정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적용이 되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집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2018년, 19년 아주 급등을 하게 되죠. 그때 분명히 적정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았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올 하반기 그럼 어떻게 될까? 입주량은 동일합니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규제 양도세 중과가 풀립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이제는 일시적 완화를 하고 있죠. 이제 곧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매도세가 멈춰질 겁니다. 시장에 내놓는 이 거래량 자체가 거래 물건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전과 같은 2018년, 19년과 같은 거래 총량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자, 2020년 공급되는 것들이 일부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은평구, 그리고 서대문구, 그리고 영등포구, 그리고 강동구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작년을 생각해 보죠. 작년에 어디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까? 헬리오시티였습니다. 그렇죠? 헬리오시티 그 많은 입주 물량 그때 떨어진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즌만 지나고 나서 입주장 끝나니까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모두 급등했죠. 그러한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입주장을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 전체 25개구를 봤을 때 전체적인 입주장의 여파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하락을 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플러스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멸실 물량입니다. 멸실 물량.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수단지 뭐가 있죠? 앞으로 반포주공, 개포주공, 둔촌주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멸실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요량이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강남에 있던 것이 뭐 동대문구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그 주변에 고스란히 입주를 하게 되고 매매 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들 지역의 매매가나 임대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이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점인데 정책입니다. 정책. 사실 정책은 이 수요자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책의 기준은 어떻죠? 규제입니다. 완화가 아니죠. 뭐 일부 완화책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추가로 규제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1116 규제에서 보시다시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913 규제에서 이어진 이 추가된 그러한 강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또 15억이 아니라 9억, 6억짜리 주택 대출을 막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시장에 그런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10억 초과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자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만약에 한정된 자본을 갖고 있다면 이들 우수 지역에 진입하는 방법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전세를 활용해서 끼워놓고 미리 사두는 전략밖에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수요자층이 굉장히 얇아진 건 정확히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지가 몰려있는 지역의 수요자는 약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점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죠.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집값만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기보다는 안전자산에 많이 몰리죠. 대체적으로 금이나 달러 이러한 자산들 보면은 요즘에 큰 폭으로 오른 모습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입지에 미리 사놓게 되면은 장기간 보유했을 때 이 자본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들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상승과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역발상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의 당면 과제는 경제 지표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부동산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중에서 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늘려가는 방안이 아닌 이 토목에 관련된 그런 활성화가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GTX도 마찬가지고 여러 SOC 사업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올해나 내년이나 이 정권의 안에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지 밀어주는 자리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진입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요자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수요자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19년장 보시게 되면은 투자 수요는 감소한 게 확연하게 서울시장에 드러났죠. 근데 이 투자 수요의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돈들 그대로 가지고 비규제 시장 찾고 풍선 효과 나오고 또 맞고 또 풍선 효과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본에 대해서 절대 묻어두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본이 어디로 향할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3040 세대들이 청약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물건이 출회되는 양이 적다고 말했는데 이들 물량을 이 3040 세대가 적극적으로 담으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규제의 결이나 주택 총량이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플러스에서 금리는 낮아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보유할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서울은 투자자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특히 어디? 대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간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되죠? 6억 이하의 주택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한을 받고 수요자들이 약간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15억 초과 대출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특히 2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자층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 감소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거나 실수요자라면 감안하시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2020년 하반기는 실수요 강성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참여가 비교적 쉬운 입지, 그리고 쉬운 단지, 뭐 여러 지역이 있겠죠. 이런 단지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이제 6월이 끝나는 시점, 여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억 구간도 있고 9억 이하 활성화될 것이고요. 이제 6억 이하짜리 레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또 9억 이하와 15억 관련된 이 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적인 분위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임대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 구도심의 신축.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광역시나 이런 도시를 보게 되면은 이 아파트 거주 비율이 70%입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오래된 구축 비율이 40%예요. 이들이 아파트에서 이사 가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아파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분양 열기 그리고 신축의 강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가격이 같이 일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임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현상이 2020년 하반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에 맞게 제가 포지션을 한번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요자입니다.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자, 첫 번째, 청약 점수가 높으시다. 70점대다. 그러시다면 당연히 이번에 청약 시즌을 노리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한창일 때 우수한 단지들 굉장히 많죠. 적극적으로 노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약간 틀리게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를 노려야겠다. 좀 더 싸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질 겁니다. 앞에 단지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 놓치고 결국에는 기존 주택을 이미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점수가 낮다. 3040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장에 갈아타길 못한 수요들 엄청 많습니다. 20년에도 이 레이스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입지의 구축, 많이 보지 않던 20년 이상 주택이면서 20층이 넘는 재건축 기대가 지금은 어려운 그런 단지가 어떻게 보면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를 적극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서울 인접 개발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 인접의 신도시나 그리고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 적극적으로 노리시면 됩니다. 특히 교통노선이 결합되는 지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입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수요자 전환. 이건 뭐냐면 1주택자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 주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요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고러한 단지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여력이 남아있는 단지는 당연히 가격이 일단 9억 이하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10억에서 12억 요 초반대 이런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추가 상승 여력을 반드시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 투자자 포지션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오르는 폭은 적은데 지출은 증가합니다. 보유세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준비 안 된 다주택자, 준비가 뭐냐면 미리 정부 정책이 나올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를 안 해놓으신 분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신규로 또 투자를 서울권이나 규제 지역에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규제 지역을 절대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규제 지역 노리면서 가면은 일단 레버리지가 가능하시고 뭐 전매도 가능하고 이러한 그 청약 물건이나 물건들이 많죠. 문제는 뭐냐면 이미 레이스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 중에 우수한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남들 따라서 좋다고 해서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역전세나 이러한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우수하고 앞으로 개발 모멘텀이 있는 지역으로 비규제 지역이라도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비규제보다 더 강점을 드리는 얘기인데 뭐냐면 비주택 부동산 투자가 좋을 것. 제가 작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규제, 비주택 두 비를 여러분들이 유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주택 중에서도 많죠. 이 상가도 있고 빌딩도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이 빌딩 같은 경우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규제 자유롭고 비교적 우수한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의 핵심의 비주택으로 접근하시는 게 옳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소형주택 거래 강성이 2020년 하반기에 이어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구축 중에 대형이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래 강성을 유지하는 거래가 잘 되는 황금성이 좋은 그런 주택은 여전히 소형주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비규제 지역도 끝나고 빌딩 시장의 시대가 올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상가 전용 주택, 이런 상가와 주택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그러한 빌딩을 매수하게 되면은 RTI라고 해서 일정 수준 월세가 나오게 되면 대출이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 마용성의 아파트를 살 돈이면은 빌딩을 하나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 총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분을 반영했을 때 훨씬 더 큰 차익을 여러분들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번 청약 시즌 밀어내기 분양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울과 인접 입지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축 입주장. 그래서 신축에 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입주장을 반드시 노리셔가지고 자, 은평 그리고 서대문 영등포, 강동구를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0 전략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제 뭐 강연을 정말 숨을 거의 안 쉬고 달려오신 것처럼 네. 열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저도 계속해서 유튜브나 채널들을 쭉 봤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질문을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질문들 확인을 좀 해볼까요?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통해서 감성도님, 제인님, 뭐 터틀맨님, 바람마스터님, 법인회사 차려 투자하는 것도 법인 약간 얘기해 주셨는데 뭐 들어와 있고요. 저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는 실수요자분들, 뭐 젊은 층인데 뭐 실수요자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아요. 진짜 이 질문이 가장 많아서 이 질문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를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저는 질문을. 이게 아쉬웠던 부분인데 작년 장에서 이 갈아타기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마스터님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갈아타기 할 때는 먼저 상위 입지를 매수를 하시고
물건을 파는 전략으로 해야 유효하지 내 물건이 팔길 기다렸다가는 먼저 상위 입지가 먼저 오르죠. 그렇죠. 내 집 팔리면 올라가 있습니다. 더 벌어져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적정 시기, 이번 여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시기에 미리 매입해 두셨다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서 갈아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작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매입을 할 땐 그런 매도 기간을 조금 좀 길게 넉넉하게 두셔야죠. 그렇죠. 넉넉하게 이거는 두면서. 이제 중개사분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면은 알아서 다 맞춰줍니다. 예, 네네.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야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4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또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 열강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부동산은 인간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에도 내 집 마련을 꼭 마련하셔서 즐거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네. 좀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은 강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1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 예고 잠깐 해드릴게요. 돈 버는 재테크 전략. 유망 투자 지역 어디라는 주제로 MJ1 박민수 대표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의 강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